자, 235쪽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자, 그게 표시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뭐 중요 사항이 먼저 지정권자예요. 누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거냐,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자,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건지 누가 즉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는 원칙은 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에서는 도지사가. 자, 이걸 줄여서 여기서는 시도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특별자치시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없어요. 자,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외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특별시랑 광역시랑 한다는 뜻이죠. 자, 창원시에서는 누가 합니까? 요 창원시는 여기 들어가죠. 대도시장이니까 창원시장이 직접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양산시에서는 누가 합니까? 자, 양산시는 대도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도지사가 해야 돼요. 자,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지정권자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특별자치시장은 지정 권한이 없어요. 특별자치시장은 자, 우리가 세종시장을 말하죠.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세종시죠.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2단계, 3단계 아직 남아 있어요. 2, 3단계까지 다 된다는 가정하에 서울시의 크기만큼 도시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인구 절반이 세종시로 내려옵니다. 그럼 뭐 서울에 아파트 가격은 뭐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게끔 서울에 사는 기득권층에서 가만히 있는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과연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요. 자, 그 다음에 장관이 도시개발 사업하자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합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자, 정부 출연기관, 자, 이런 곳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하자고 구역 지정을 자, 제안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도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만 이걸 지정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1번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그 옆에다가 특시 X 해놔야 되죠. 특시는 특별자치장은 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따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거기 줄치고 대도시장도 직접 지정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3, 4에 보면 되니까 2, 3번은 지금 보지 마시고, 자, 밑에 내려가면 예외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2, 3, 4, 5가 있죠. 갈로 묶어 봅니다. 자, 1번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했듯이. 그래서 지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세종시예요. 그래서 세종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한다가 있죠. 자, 중앙행정기관 장인 옆에다 끌어다 쓰세요. 장관이라고 쓰세요. 장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누굴 말한다? 장관.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령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4번의 위 일에 따르는 줄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자, 우리가 2개 이상 행정 걸쳤죠. 그러면 행정기관장들이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했듯입니다. 5번에 천재지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긴급한 경우 어떨까요? 사실 없습니다. 자, 어느 해안에 있는 도시가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가 도시가 없어질 수 있죠. 뭐 그래서 다시 만든다. 그런 경우 아니고는 긴급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놓을 때마다 답은 2번에서 나옵니다. 그 중앙행정기관 장 있죠. 장관이 요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군수가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려죠. 시장군수는 장관이 아니죠. 그런 형태로 묻습니다. 자,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하고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은 뭐 3, 4례 하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례 할 거예요. 옆 페이지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3, 4례 합니다. 시험에 뭐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2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여기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지정 규모 있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책에 있는 대로 알고 있으면 시험에 다 틀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이제 암기 프린트를 한번 내봅니다. 자, 암기 프린트 있어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 가서 받아오세요. 없으면 안 돼요. 수업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 빨리 사무실 가서 암기 프린트 받아오세요. 이 암기 프린터 이 부분도 개정이 좀 됐어요. 그거는 이제 개정된 암기 프린터는 3, 4월 달에 체계도라는 그걸 줄 거예요. 그 뒤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거기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암기 프린터 2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법이라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걸 보면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구역을 자 지정을 하려면은 그 요건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못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요건인데 자, 첫째 칸에 면적이라고 들어가 있죠. 면적 요건만 갖추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는 용도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면적 플러스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자 이런 방향 제시 계획을 통해서 수립이 있어서 개발 여건이 될 때 지정해 준다 이 뜻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면적이나 계획에 관한 이런 요건을 자 적용하지 않고 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프린트에도. 자 그러면은 면적 요건만 갖추면 지정해 주는 용도 지역이 보면은 자 주거 지역, 자 상업 지역. 자 이런 곳은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지정해 주면 자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도록 된다 이 뜻이요. 자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입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계획관리지역이라 되어 있죠.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밖이에요. 도시적 밖이니까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물론 이제 예외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용도 지역에서는 여기 있는 이 면적 있죠. 이 요건만 갖추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면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계획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자 첫째 생산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도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발 방향을 정해줘야 이 계획이 있어야 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러한 곳은 면적이 일단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초등학교 도로 같은 것을 확보했을 때는 이럴 때는 얼마 이상도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도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역 밖은 계획관리든 생산관리든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30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1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도로 같은 걸 확보했을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해준다. 자 그럼 이런 용도 지역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도 갖춰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자 면적 계획을 다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차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면적 갖추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면 개발 못 하겠죠. 자 그래서 면적 계획을 적용 안 합니다. 자 여기에는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칠학지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산골에 마을 만든다 그랬죠. 자 산림지역에 마을을 만듭니다. 그럼 마을을 어떻게 만들까? 마을을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자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대조성하고
건축물 건설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유사한 일을 하죠. 단 규모 차이예요. 조그마한 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칠학지구에도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마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 계획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개발 진흥지구. 자, 개발 진흥지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 진흥하는 곳이다. 아시겠어요? 특정 목적의 개발을 진흥하는 거가 개발해야 되죠. 이거 지정하면 개발하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과 계획을 갖추려면 개발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이건 정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자, 계획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자, 필요한 용도 몇 가지만 넣어서 개발한다 했죠. 건물 용도를 다 넣는 게 아니고 필요한 몇 가지만 넣어서 개발할 때 쓰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해야 되죠. 면적 계획 적용 안 한다 했듯이.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은 자, 우리가 이거는 정치적 목적으로 도시개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굳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니까 여기는 개발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면적과 계획 요건을 갖춰서 개발하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되면은 여기 안에서도 전부 다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신개발을 하는 사업이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신개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적 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시험이 안 틀립니다. 자, 시험은 이래 놓죠.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자, 상업적인 자, 부지 면적 2만 제곱미터.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부지 면적 35만 제곱미터. 3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자,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 칠학지구. 자, 뭐 이 셋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펜 안 갖고 시험을 쳐도 합격하기 어렵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열심히 책에 들어 외우죠. 예, 그러면 다 틀려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거. 자, 계획이 수립 안 됐다 했죠. 어느 지역이요? 상업지역은 여기 들어가 있죠. 뭐만 갖추면 됩니까? 면적 1만 이상만 되죠. 지금 여기는 2만이니까 1번은 지정할 수 있다. 면적만 갖추는 것은 계획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2번은 생산관리지역이라 했죠. 자,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는 뭐 있어야 돼요? 면적과 계획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만 이상은 되는데 계획 수립이 없다 했죠. 지정 못합니다. 자, 3번에는 보전관리지역은 여기 들어가죠. 그런데 부지 면적이 5천인데 뭐라 해놨습니까? 칠학지구니까 여기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면적 계획을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여기는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죠. 이건 지정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외우실 때도 이렇게 외워야 되죠. 예.
자, 그럼 체결은 어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체결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고 내가 있죠. 찾았습니까?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규모는 다음과 같아 있어. 도시적 안에서는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갈로 띄어놓으시고 다 1만 점대 이상이라 되어 있죠. 자, 공업지역은 3만 점대 이상이 돼요. 자, 근데 도시적 중에 용도지역 하나가 안 보입니다. 자, 그게 보존녹지가 있습니까? 도시적에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있죠. 보존녹지는 없어요. 그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 뜻이. 그래서 도시적 안에 자 거기에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갈로 띄워놓고 1만 점대 이상이나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습니다. 보존녹지 X. 보존녹지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공업지역은 3만 점대 이상이에요. 자, 그다음 도시적 외지역은 자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적 외지역이라는 제목 밑에 쓰세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세 가지 지역을 도시적 외지역이라 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끝에 칸에 보면 30만 이상이 원칙이죠. 그런데 줄칩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1주택 건설 계획이 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만 점대 이상으로 한다 줄치고 1번 그냥 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 또 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관할교청과 협의했다는 말은 초등학교 확보했다는 뜻이죠.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자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 도로가 설치됐다. 이 도로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자, 그럼 아파트 1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면은 30만이 아니고 얼마도 된다? 10만 점대 이상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자 거기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에 자 거기에 제목에 줄치세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경우.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은 그거 있습니다. 미개발지죠. 개발된 곳입니까?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안 된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은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래서 이런 미개발 지역은 면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광역도시나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서 개발 가능할 때만 지정해라는 뜻이에요. 다만 다음에 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칠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뭐만 갖추면 된다? 면적만 갖추고 나머지 미개발 지역은 반드시 면적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계획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의 규정 봅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위 1. 면적에 관한 거 2. 계획에 관한 거 자, 이거에 따른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박스 아래 1번의 끝에 줄칩니다. 칠학지구 개발진행 중. 2번의 끝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 3번에 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 줄치고 관로 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줄치고
이런 곳, 이런 곳은 칠학주나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국토교통장관이 중앙행정과 협의해서 정한 지역은 여기에는 다 개발하려고 지정해놓은 거죠. 개발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면적이나 계획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자유롭게 지정하도록 해야 돼요. 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적 계획 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 때는 면적만 갖추는 용도지역이 어디고 면적 계획이 있어야 될 곳이 면적 계획 정의 없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런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둘 이상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 4번 동일한 목적이 개발하는 경우 다 버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암기 프린터를 그렇게 딱 정해준 것도 이렇게 외워라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한목에 외우려면 안 외워집니다. 천천히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여러 번 읽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241조로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는 뭐 크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 필요 없는데 1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기초조사 등에 대해서는 그 3사례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에 자료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건 버리시고 의견 청취 부분에 1번 공남공청에는 3, 4쯤에 보면 되고 보충학습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양갈로 2번에 구체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공청회나 공람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시험에 노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3번 협의심의 찾았습니까? 그거 동그라미 1번은 3, 4례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은 5, 6월 달에 보면 됩니다. 2번과 3번은 5, 6월 달에. 그 다음에 지정고시 등 찾았습니까?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뭐 3, 4례 한번 보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시고 교재를 247조에 가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라다가 있죠. 찾았습니까? 도시역 등 의제 봅시다.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정의 됩니다. 여기에 용도적이 자연녹지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시역 바뀐 계획관리다. 이런 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기존의 이 용도지역은 무시돼 버립니다. 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을 이제는 무시하고 무슨 지역부터 시작한다? 도시지역부터.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도시개발을 했어요. 중심가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되죠.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면은 여기는 제3종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은 기존의 용도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딱 정한 순간 기존의 용도지역은 무시돼 버리고 무슨 지역부터 시작한다? 도시지역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할까요?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배치시키고 건물을 넣을 때 여기 상업지역이라 하면은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한 것만 정해서 넣어야 됩니까? 필요한 것만 정해 넣어야 되죠.
이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은 여기도 각 동과 부대복리시설 정도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필요한 용도 몇 가지를 넣어서 건물 배치시킵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룰을 배울 때 공법 전반에 놓는다 그랬죠 이거. 예, 건물을 배치시켜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건물 배치가 필요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지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51조 3항에 따르는 자 줄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칠학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줄쳐서요. 자, 그게 51조 3항에 따른이란 말이죠. 그 말 밑에 서서히 그게 무슨 말이냐. 도시지역 외지역을 말합니다. 그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칠학지구는 도시지역 등으로 의제된다 되지 않는다? 의제 안 돼요. 자, 우리 여기 칠학지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산림지역 속에 조그만 마을 만들죠. 이거 도시지역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마을을 만들었지만 이는 도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의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형도면의 고시특례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자 3번에 개발행위 허가 찾았습니까? 거기에 1번이나 자 1번에 2번 내용은 3사를 가서 한번 보면 되고 3번에 기득권 보호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그 밑에 준용 및 의제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시고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은 1, 2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두 가지 봤습니다. 첫째 지정권자 아시겠습니까? 지정권자는 자 특시장은 안 들어가죠.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장관이 요청했을 때 지정하죠. 예. 그 다음에 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이걸 이렇게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시험에 이런 부분이 안 틀립니다. 그래서 면적만 갖추는 용도지역 있죠. 여기는 무조건 뭐만 갖추면 된다? 면적만. 자, 면적도 갖춰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될 곳이 있죠. 그 다음 면적 계획이 정되지 않는 곳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250조에 가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 계획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제 요거 배운다. 요거 개발 계획. 자 구역 지정에 관한 거 기본적으로 받고 자 개발 계획을 어떻게 어떤 계획이고 자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개발 계획. 자 개발 계획은 이 도시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수립을 자 누가 하느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개발 계획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첫째 잘 나오는 것이 수립 시기에 관한 거예요. 이 계획을 언제 수립할 거냐? 자 그래서 수립 시기 원칙은 도시개발 구역을 자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외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자 수립을 할 경우가 있는데 자 첫째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공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개 모집한다는 뜻이죠. 어디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주고 여기에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지 좋을지에 자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 점을 공개 모집해서 그중에 좋은 걸 선택해서 개발계획 삼계탕 드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공모할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미개발지. 아직 개발이 안 된 이런 곳에서는 자, 미리 조사부터 해야 돼요. 이 계획을 만들려면.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반시설 설치나 대조설 같은 걸 어떻게 할 건지 조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즉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목적. 자,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자, 구역을 지정해두고 국민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까? 안 들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론 들어보고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이런 세 가지일 때는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250쪽에 자, 개발 계획의 수립에 1번 수립 및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원칙에 보시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줄칩니다. 지정하려면 거기 줄칩니다. 자, 지정하려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잖아.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뜻이. 자, 그래 원칙적으로 구역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역을 지정 직전까지는 수립해라 뜻이에요. 예외에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공모에 동그라미 하시고 또 줄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래 박스에 1, 2, 3 찾았습니까?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미개발지 아닙니까? 그 1, 2, 3이. 자, 서서요. 4번 옆에 씁니다. 정치 목적. 자, 5번 옆에 씁니다. 미개발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조사부터 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봅시다. 자연녹지 개발됐습니까? 미개발지입니까? 자, 그래서 생산녹지 미개발지죠. 2번 도시적 외적 관리 농림 자랑경 보존지역이죠. 미개발지. 5번에 보시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자, 주거상황 공업적 면적 합계가 줄칩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거꾸로 100분의 70 이상은 주거상황 공업지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개발지다 전체적으로는. 자, 이런 곳에는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조사부터 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근육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지역은 이는 정치 목적이죠.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할 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 여론을 들어보고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여러 차례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용도지역 종류를 배울 때 제가 일일이 그거 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읽어드리죠. 예.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공법 전반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계속 언급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난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도시적 외지역도 모르잖아 지금. 어딘지 관리, 농림, 자랑경 보던 지역인데. 자, 그만큼 용도지역의 그 우리 지정 목적이 있었죠. 책에 어디를 잘 보시냐 하면은 거기에 저 98쪽, 99쪽에 있는 내용들 있죠. 98쪽, 99쪽에 거기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용도적 종류에 관한 거죠. 그 시험이 잘 안 논댔죠. 그런데도 그 부분을 할 때 꼬박꼬박 읽고 하는 이유가 이 내용이 공법의 기초에 관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왜 계획을 여기에는 미개발지는 왜 미개발지라 하고 왜 계획을 늦게 수립하는지 그런 것이 이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책을 돌려서 250쪽에 자, 거기 보면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적, 관리, 농림, 자랑경, 보존적 이런 것은 자 미개발지니까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지정 중에 제일 잘 노는 건 5번입니다. 5번. 자 도시활구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합계가 전체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이하. 그 부분을 시험에 잘 내요. 이래 놓습니다. 도시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합계가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20인 지역은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100분의 30 이하나 100분의 20이나 물어볼 때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분의 30이란 말에 필히 꼽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꼭 보면은 저 공부하는 거 보면은 옆에 보면 이래요. 100분의 30 딱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래. 이하라는 말은 절대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100분의 30 이하. 그럼 100분의 30 이하는 100분의 20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죠. 자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 밑에 뭐 3번의 개발계획 변경은 뭐 3사례 보시면 되고 4번의 개발계획 안에 공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면 돼요. 그리고 버립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 보충학습에도 개발계획 안에 공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2번에 토지 소유자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와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한지방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지방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동의 받아라. 왜? 자 한지방식은 여기 보시다시피 비용 부담을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 비용 부담하지 않으면 이 방식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예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한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 동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지방식의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이 국가자치는 한지방식 사업을 할 때 별도로 시행 규정을 정해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국가자체가 시행자일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의 줄치입니다. 지정권자는 한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한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만 동의받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수용 사용 방식일 때 동의받습니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한지방식일 때 동의받아라. 그럼 혼용 방식일 때는 혼용 방식. 자, 혼용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수용 사용 쪽에는 받을 필요 없고 한지 쪽에만 받으면 돼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에 2번에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나 변경할 때
자,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 자이면 위 이래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줄쳤습니까? 국가 지자체가 한 지방씩 사업의 시행자 되면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받지 마라. 왜? 국가 지자체는 자, 한 지방씩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 정하죠. 이 별도로 이거 정해야 돼요. 이 정할 때 이 정해서 동의받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생략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보충 학습대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3, 4회 한번 볼 거예요. 예, 큰맘 먹고. 예, 그것도 또 자세히 보면은 또 동공의 지진 오겠죠. 이렇게 골치 아픈 걸 해야 되나?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 개발계획은 제가 미리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 계기를 했죠. 그 내용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 사업 시행기간, 뭐 4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시행 방식 등등등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 방향을 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도 시험에 묻느냐? 예, 묻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외우면 안 되죠. 예, 외우면 안 됩니다. 다 답을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여기에는 요거 논다. 알겠습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이런 것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양갈로 이번에 예외라는 거는 뭐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되고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거기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라. 자, 이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자,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어느 A라는 시예요. 대도시다. 자, 여기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이 도시에 자, 도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신도시를 하나 만들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자, 이런 산이나 이런 곳은 보존해야 되죠. 자, 이런 곳과 이런 곳은 뭘 해야 됩니까?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런 단일화 행정구역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방향을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라고 자, 방향을 제일 먼저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내에 이런 신도시나 단지나 시가지 신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본계획부터서 제시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여러 개 지역을 묶었다 하면 광역도시계획 있죠. 으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군계획을 통해서 방향이 제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행계획이 들어와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자, 6가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여기 이 계획이 여기에 딱 발표됩니다. 발표되면은 자, 실행에 착수되겠죠. 자, 실행을 착수하면서 저기다가 방금 배운 대로 도시개발 구역을 어떻습니까? 지정하겠죠. 누가? 방금 배운 대로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정하면은 여기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가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앞에 배웠잖아. 그 다음 다 까먹네. 1만 이상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 1만 이상 제곱미터 면적 요건만 갖추면 자 대도시항이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저기에 자 개발 계획을 자 수립을 합니다. 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할까 구역 지정한 후 수립할까? 앞에 있죠. 앞에 미개발지 지정한 후에 이 계획 수립하죠.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계획은 모태가 됐던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기본. 그래서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이 개발계획을 만들 때 모태가 됐던 이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이번에 지정 후 수립의 경우는 버리시고 3번에 상호기능 조화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 거기 줄치고 330만이라는 것은 100만 평입니다. 평수로.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 자 줄칩니다. 주거, 상, 생산, 교육, 유통, 일학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이란 말 밑에 이걸 한마디로 주면 복합 기능을 갖도록 계획을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규모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예, 100만 평 이상이네요. 그럼 100만 평 같으면은 자 여기 우리 저 장류 신도시 같은 거 있죠. 저 정도 규모에 됩니다.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거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30만 이상이 되면은 100만 평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255쪽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찾습니까?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59쪽 펴시고 이제 여기 옵니다. 딱 여기 2단계. 자 여기서 할 차례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뭐 주로 노는 거 위주로만 봐도 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이게.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시행자에 관한 거 보도록 합시다.